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장시작 전에 체크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일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하고 장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장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오전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거든요. 상해종합지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 수가 오전 10시쯤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뭐 세 자릿수가 유지되냐, 뭐 300명, 400명이 되냐 안 되냐가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더 유심히 좀 11시쯤에 발표되는 뉴스를 좀 봤습니다. 왜냐면 찌라시성으로 오전 11시에 3단계 격상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랬기 때문에 3단계 거리두기를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상업시설들이 문을 많이 닫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갈지, 아니면 그 이외에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주식들이 갈지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뭐 계속 상시로 뉴스를 살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11시쯤에 어떻게 되나 하고서 짬짬이 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계 다행히 거리두기 3단계가 뭐 된다라는 그런 식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보시면, 오늘 오전에 움직임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26일이거든요. 11시 전까지 시장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행히 시초가 정도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그죠? 시초가가 오늘 여기였으니까 그 이상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상승을 했어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꼬리 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쪽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5일평선이 다시 21평선하고 정배열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내일 시장도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안게 한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매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해주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11시 전후로 변곡점을 만들게 하고 끌어내 올린 주체는 개인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엄청난 유동성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이 좀 밀리면서 신용융자도 좀 떨어졌고요. 이게 신용융자 금액인데 16조대에서 15조대로 좀 떨어졌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생각엔 빠졌을 때 많은 종목들을 좀 줍줍하시면서 이렇게 52조에서 51조 가까이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예탁금이 뭐 40조만 넘어도 엄청나다라고 할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50조가 넘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코스피도 정비열을 만들어 놓고 아래꼬리 달고 0.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매동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인이 4일째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연일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좀 털어내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금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빼고 있거든요. 워낙 금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사고팔고 뭐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투, 그러니까 기관 전반적으로가 다 순매수를 좀 돌아선다면 이 외인들의 순매수와 겹쳐져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질 텐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이었던 이 4,500포인트, 그러니까 4,258포인트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뚫어주는, 임박해서는 아마도 개인보다는 이 상승을 견인해내는 주체는 외인과 좀 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뭐 코스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한 반까지 이렇게 쫙 밀어버렸습니다. 요걸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보시면 이게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나와 있는 게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세팅을 안 해놓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일별 매매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장중에는 HTS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 좋은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 지속적으로 개인이 순매수를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 파란색은 이제 외인입니다. 외인이 계속 매도를 좀 쳤고, 기관은 매도를 좀 치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순매수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초반에는 순매도로 좀 일관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다행히 그 외인하고 개인이 장막판에는 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지수가 이렇다 하는 건 종목도 더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전고점까지는 조금 더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상승의 힘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을 보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달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가장 강하게 상한가를 말고 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이 계속 유지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려면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여부를 계속 공시를 하시겠지만, 그런 공시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더욱더 강하게 좀 상승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기사가 어제 오늘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경증 환자를 상대로 또 임상을 진행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또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이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임상 관련된 소식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 쪽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0만원대를 지지점으로 하고 맥스로는 한 32만원 정도 라인을 지금 돌파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33만원 가량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박스권 내에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첫째가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뭐 수급도 수급인데 좋은 그 공시라든지 혹은 기사라든지 이런 재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매동으로만 보면 워낙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또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매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매동 자체가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개인 순매수에 의한 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평선을 정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정비를 만들면서 이제 21평선 깔고 2평선 3일평선 올라갔는데,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려면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실제로 좀 가시화되게 정말 나와줘야 된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그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소식이 전반적으로 들려온다면 상대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상승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하나의 명분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간 조정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앞서서도 보시면 제가 계속 체크하고 말씀드렸던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또 요런 구간들, 또 요런 구간들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길이는 기간은 다르지만 계속적인 그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힘을 좀 비축을 하면서 좋은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순식간에 요즘 말아 올리는 것들은 1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아마도 외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국내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디테일하게 많이는 알지 못할 겁니다. 뭐 외인의 뭐 아주 세부적인 제약회사라든지 약품주라든지 바이오주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한다라고 해도 보시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보잉, 기타 등등 뭐 그런 정도 수준만 알고 있지. 테슬라도요. 예. 아주 이걸 뭐 많은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살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들이 다 워낙 그 각각의 포함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대장주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한다면 뭐 셀트리온에 들어올 수가 있고, 긍정적인 어떤 이런 소식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그 힘은 순식간에 몰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좀 달려가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려면 당연히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이렇게 한번 세게 준이 거래량으로 올린 이후에는 제 감으로는 조금 좀 긍정적인 좀 소식이 나와야만 더욱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9월 15일이죠. 그때까지 공매도가 한시적 제한이 지금 풀릴 수도 있다. 그것도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년처럼 그 바이오 관련주들의 좀 공매도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특히 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좀 쇼부 보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뭐 다른 어떤 악재에 무너질 만한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뭐 치료가 잘못됐다라는 뭐 그런 악재가 나온다면 뭐 당장이라도 좀 손절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악재를 과연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나올지, 전 그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은 다른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처럼 나오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묵직하게 들어가서 움직이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역시 보면 아주 최악의 라인이죠. 뭐 11만원 정도는 역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봉을 딱 두고 이 상위권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22평선 터치하면서 약간의 도지형, 윗골이 조금 단 양봉,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어찌됐건 한번 이렇게 툭 치면서 물량 좀 소화하면서 가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고, 어찌됐건 매동은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못 미치고, 그리고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 하락 추세를 지금 추세 전환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22평선 밑에서 마감을 하다가요, 오늘 드디어 한번 싹 올려놓고서 22평선 걸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 주 마감했을 때에는 최소한 22평선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행히 10만원대를 한번 민듯 했습니다만 잘 지켜주면서 오늘 103,700원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브론즈밴드 중앙선이자 22평선이에요. 여기서 이미 22평선과 3위평선, 5위평선 정비열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음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여기서부터 좀 더 잘 버텨주면서 저는 이 추세 전환이 좀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세 종목 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때 한창 빠졌을 때의 이런 부분들을 변곡점으로 삼고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 주체 모두 순매도를 해줬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속적으로 연기금도 들어와 주고 있고 여러가지 그림을 본다면 기관 쪽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릴 때는 개인은 털고 그걸 또 기관과 외인이 들어 올릴 텐데, 물론 그 주체가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뭐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내면서 불기둥을 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지지부진하고 짜증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했을 때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에 대한 부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셀트리온 이 삼형제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에도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하면서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상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온다면 아마도 이제 곧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 온다라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시면서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